장식 패턴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는 패턴이고요. 이 패턴은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OCP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OCP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OCP는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클래스를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OCP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상속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상속하지 않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를 유지해서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식 패턴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OCP를 가능하게 해주는 패턴입니다. OCP, 즉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클래스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되게 특이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동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말은 조금 어색해요. 동적으로는 맞겠지만 새로운 행위를 추가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형태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뭐랑 비슷해지냐면 전략 패턴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전략 패턴도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의 몸체 내용을 실행 시간에 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전략 패턴은 전략 객체를 바꿈으로써 그걸 하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객체를 필요한 만큼 포장을 하게 됩니다. 장식한다 그러죠.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객체를 만들게 되겠고,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객체 타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케이크 있거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케이크는 다양한 바깥 걸로 장식을 할 수 있죠. 딸기로 장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장식할 수 있는데, 뭘로 장식하나 여전히 케이크죠. 그렇죠? 케이크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로 뭘로 장식하나 상관없어요.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장식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로 장식하나 최종적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거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식 패턴은 한 객체를 다른 객체로 포장해서 책임을 추가 변경하게 되는데, 장식한 객체는 여전히 원래 객체와 같은 타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isA와 hasA를 동시에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SA의 OCP는 isA 아니면 hasA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데, 얘는 둘 다 사용합니다. isA를 통해서 똑같은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트리를 포장해도 여전히 트리가 돼야 돼요. 트리를 장식해도 여전히 트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해주는 거는 isA예요. 그런데 트리를 장식했는데 기능이 바뀌어졌어요. 그 기능을 바꾸는 건 isA가 아니라 hasA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장식 패턴을 좀 이해해 봅시다. 커피 예제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커피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우스 블렌드, 스펠링부터 틀렸네. 다크 로스트, 디카프, 에스프레소, 뭐 이런 커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커피들을 우리가 다양한 첨가물을 넣어서 최종 음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카페 라떼가 되면은 우유를 넣겠죠.
뭐 카라멜 라떼 그러면 우유도 넣고 카라멜도 넣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첨가물을 커피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첨가물을 넣었을 때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제 우리 커피숍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카페 라떼면 얼마, 뭐 카라멜 라떼면 얼마, 뭐 여러 가지 커피마다 그 첨가물을 이 뭐가 들어간지에 따라서 뭔가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종류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을 이제 결정하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예로 뭘 들 수 있냐면은 뭐가 있지? 매운 떡볶이가 뭐지? 매운 떡볶이 그 브랜드가 뭐죠? 아, 엽떡. 우리 딸이 엽떡을 잘 시켜 먹는데 엽떡도 보면은 이제 메인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다양한 거를 첨가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뭐 오뎅을 넣을 수 있고 중국 당면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우동 사리를 넣을 수 있고 라면 사리를 넣을 수 있는데 뭘 넣더라도 여전히 떡볶이죠. 떡볶이인데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첨가물을 넣으면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 변동을 계산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커피 예제보다는 그 엽떡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 그래서 여기서의 주 목적은 가격을 계산하는데 이 가격은 이제 얘네들의 가격 플러스 첨가물의 가격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우스 브랜드는 커피 기본 커피가 1,000원인데 거기에 우유를 첨가하면은 뭐 1,500원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종류들을 개별적인 클래스로 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종류가 조합이 너무 많죠. 조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략 패턴에서도 이 조합 문제를 살펴봤었죠. 그렇죠? 조합 문제. 거기서도 어떤 오리는 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오리는 소리 내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여러 조합들이 있는데 이 조합의 종류마다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게 되면은 클래스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래스 폭발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클래스 폭발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조금 무식하게 접근해 보면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첨가물들을 멤버 변수로 놔서 밀크를 추가할 건가 안 할 건가, 소이를 추가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걸 해서 해스 밀크가 있으면 얼마 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커스트는 이제 컨디먼 코스트라는 거를 계산하고 여기가 있죠. 컨디먼 코스트, 여기에 코스트 메소드예요. 요 코스트 메소드. 그래서 코스트 메소드에 컨디먼 코스트, 첨가물의 가격 해서 밀크가 있으면 밀크 가격, 또 휘비 들어갔으면 휘비의 가격, 또 뭐 소이가 들어갔으면 소이의 가격 등등을 추가해 가지고 컨디먼 코스트를 최종적으로 첨가물들의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실제 최종적인 계산은 하우스 브랜드의 경우에는 하우스 브랜드의 코스트는 여기에 하우스 브랜드의 가격이 여기 찍혀 있어요. 1,000원. 그러면 여기 플러스 슈퍼에 있는 코스트, 슈퍼 요거죠. 요거의 코스트를 더하면은 첨가물에까지 포함된 최종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해결책은 여러 가지 설계적으로 문제가 많죠. 변할 수 있는 거. 아까 잠깐 언급을 안 했지만 캐러멜 등 향후에 새로운 첨가물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하면 만약에 이 4개만 고려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추가됐다. 그럼 여기 하나 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해스, 캐러멜,
뭐 셋 캐러멜 등등 메소드가 또 추가돼야 돼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객체적인 설계의 원리 중에 변할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게 있어요. 변할 부분을 잘 추상화해야 돼요. 확장하더라도 우리가 OCP가 되게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금은 네 종류의 첨가물을 우리가 이 커피숍에서 스타벅스에서 제공할 거지만 이제 향후에는 더 다양한 첨가물들을 커피와 함께 커피에 넣어서 마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런 식의 계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얘네들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ISP 원칙에도 안 맞는 거죠. 너무 비대해졌어요. 공개 메소드의 수가 너무 비대해지고 이 메소드들이 항상 다 밑에 있는 자식 클래스들이 필요로 하는 메소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여기에 이제 제가 말한 것들이죠. 새로운 첨가물이 생기면 새 모스도 추가해야 되니까 OCP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OCP를 하고 싶은 건데 새로운 음료가 추가될 수 있고 기존 첨가물이 새 음료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첨가물이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커피는 요 첨가물 넣으면 안 돼. 뭐 이런 게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더블 모카. 모카를 한 완샷이 아니라 모카가 완샷이라면 이상한데 하여튼 모카를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많이 넣는 거죠. 한 번 더. 좀 더 달게 먹고 싶어서 카라멜을 2번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건 또 여기서 고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OCP를 하는 또 다른 방법, 이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OCP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OCP는 생각해 보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는 감이 좀 왔을 것 같아요. OCP가 객체지향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2장, 3장을 살펴볼 때 상속과 포함 관계를 통해서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전략 패턴에서도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어떤 함수의 몸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배웠어요. 또 이제 요번에 데코레이트 패턴을 통해서 또 다른 OCP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OCP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많은 설계 패턴을 배우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OCP를 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전략 패턴 다음으로 이 데코레이트 패턴을 통해서 이제 하나 더 OCP 하는 방법을 새롭게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모카라는 객체, 휘비라는 객체들을 만들고 그 객체들로 다크 로스트, 그러니까 하우스 블렌드 이런 커피들을 장식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크 로스트 객체가 있으면 얘를 다크 로스트 with 모카 and 휘프로 할 거다. 초콜릿과 크림을 듬뿍 넣어서 마시려고 한다. 그러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 다크 로스트 하나만 있으면 얘의 코스트를 불러서 이 커피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포장하는 거예요. 모카 객체로.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 모카 객체는 다크 로스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장식하는 객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가격을 물어보면 모카한테 물어보고 모카는 첨가물의 가격을 자기가 갖고 있겠죠. 자기의 가격을. 그럼 자기의 가격에다가 다크로스의 가격을 받아와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해서 최종 결과를 주면 돼요.
얘가 1,000원, 모카가 300원이면 결과적으로 1,300원이 되는 거예요. 또 얘를 또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이 2번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포장할 수 있어요. 더블 모카면 모카 객체로 2번 포장하면 돼요. 그러면 되게 쉽게 더블 모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은 장식하는 원래 객체와 동일한 타입의 객체가 돼야 돼요. 원래 얘가 베버리지라는 타입의 클래스예요. 베버리지가 있고 뭐 커피라는 게 있으면 커피라는 게 있고 그 밑에 4종류의 커피가 있습니다. 하우스 블렌드, 뭐 다크 로스트, 디카프, 뭐 엑스프레소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 이제 공통 타입으로 베버리지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얘가 포장하면은 여전히 이 포장된 객체도 장식된 객체도 타입이 뭐가 돼야 돼? 베버리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베버리지가 되게끔 하는 객체 제한 기법은 상속입니다. 상속이지만 얘는 베버리지를 상속받지만 또 뭘 유지해요? 자기가 장식하는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has A와 is A를 동시에 사용해서 제공을 합니다. 장식된 객체는 원래 객체 대신에 사용 가능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is A 관계를 사용한다. 한 객체를 여러 개의 장식자로 장식할 수 있고 장식자는 책임을 보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책임을 구현할 때 장식된 객체에 해당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식자의 커스트 메소드는 자기가 장식하고 있는 객체, 그 객체의 커스트를 호출해서 계산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은 아까 교육 목표에서는 새로운 행위를 동적으로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 말보다는 기존 책임을 수정, 보완, 확장하는 그런 형태가 장식 패턴이에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객체를 장식할 수 있고 보통 장식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식되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걸 또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죠. 못하게끔. 근데 그것보다는 장식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방법, 보통은 그런 것들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상속을 할 때 is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했죠. is의 관계. 근데 얘를 보면 그 클래스 자체는 is의 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모카는 베버리지가 아니죠. 첨가물이죠. 첨가물인데 isA로 모델링하고 있어요. 모카로 장식된 베버리지는 베버리지가 맞습니다. 근데 모카 자체는 베버리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속 모델로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는 다른 말로 래퍼라고 해요. 래퍼. 그러니까 패턴 중에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불리는 게 아니라 여러 이름을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데코레이터 패턴은 다른 말로 래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래퍼랑 그 자바에서 말하는 래퍼 객체랑은 다른 거죠. 자바에서 말하는 그 래퍼 객체는 원시 타입을 객체를 포장해주는 클래스들을 래퍼 클래스라고 하죠. 그거하고 이거는 또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니까 여기서 래퍼라고 한다고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Flexible Alternative. 다른 대안. OCP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모습을 클래스 관계도로 그려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걸 컴포넌트라 그래요. 컴포넌트라 그러고 지금 예제에서는 베버리지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상속해서 만들어지는 콘크리트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얘는 장식 대상이 될 애예요. 장식 객체의 맨 아래에 있을 애들. 커피들이죠, 여기서는. 하우스 플랜트, 디카프,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있을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상속해서 데코레이터라는 추상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얘를 정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정의하게 되면은 또 얻어지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점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상속해서 장식자들을 만들게 되겠고, 이 장식자들은 장식 대상 객체를 멤버 변수 헤즈A로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봐도 모든 장식자들은 장식 대상 객체를 유지해요. 그러면 얘가를 만들면은 굳이 여기다가 데코레이트 T를 놓는 게 아니라 이 데코레이트 T를 어디서 유지할 수도 있어? 여기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습할 때는 대부분 여기에 유지하지 않고 여기에 유지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거예요. 모든 장식자들은 어차피 장식 대상을 자기가 장식하는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식 추상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다가 유지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속 관계로 모델링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뭐래? 헤즈의 관계로 장식하는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과 다른 패턴들과 간단히 비교해 보면은 스트래티지 패턴은 메소드 하나를 그 몸체를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얘는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원래 제거했던 기능을 보완해주는 어떤 기능을 동적으로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애답터 패턴을 나중에 배울 것 같은데, 이 애답터는 안 맞는 애들을 맞게 해주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스타버즈 예제로 보면은 베버리지가 있고, 얘를 상속해서 하우스 플랜트, 다크로스 커피들이 있고, 이 커피들을 이런 첨가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베버리지와 상속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름만 놓고 보면 소위 얘네들은 베버리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는 아니라는 거죠. 음료는 아닌 거죠. 얘네들은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이즈의 관계가 우리가 성립 안 하는데, 여기서 이 객체는 그냥 밀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베버리지를 밀크로 장식한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즈의 입장에서는 틀린 건 아니죠. 커피를 우유로 장식했어요. 우유로 첨가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냥 이름만 놓고 보면 뭔가 어색한 이즈의 관계가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버리지들을 유지했는데 이 베버리지 어디다 유지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얘를 두는 게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 추상 장식자 클래스를 별도로 하나 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다 올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요거 하나를 중간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를 만듦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아우르는 타입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아우르는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체를 이 다크 로스트를 모카로 포장을 했어요. 그럼 맨 겉에 있는 객체의 실제 타입은 뭐예요? 모카죠. 그러면 얘를
얘를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와 인스턴스 오브를 누르면 비교해 보면은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장식되어 있는 NG, 장식이 안 되어 있는 NG를 구분해야 될 때 뭘 활용할 수 있어요? 얘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먼트 여기서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추상 클래스를 중간에 하나 둠으로써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타입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타입을 통해서 필요할 때 지금 얘가 장식되어 있는 애인지 아닌지, 어떤 애로 장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에다가 데코레이터에서 이 장식자들이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를 여기서 추상 메소드로 선언함으로써 얘네들이 무조건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메소드를 갖추게끔 하는 그 기능을 얘가 또 해줄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추상 데코레이터 타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를 두게 되면은 굳이 여기에 그 헤스A를 여기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유지하게끔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코드. 배포는 다 되어 있는 코드인데 이제 교재에 나오는 코드예요. 그럼 베버리지 클래스가 있고, 베버리지 클래스에 여기에 그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 이게 뭐 스트링 받는 생성자, get description, cost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버리지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는 뭐만 추상 메소드예요? cost만 메소드죠. cost가 추상 메소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그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얘를 get description은 원래 추상 메소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 아닌 것을 상속하면서 뭘로 바꿨어요? 추상 메소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 밑에 있는 애들은 뭐를 반드시 구현해야 돼? 추상 클래스가 안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커스트도 구현해야 되죠. 커스트는 추상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커스트 메소드는 컨디먼트 데코레이터 입장에서는 여전히 abstract 메소드죠. get description은 추상 메소드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있는 애가 걔를 추상 메소드로 바꿔놨으니까 밑에 있는 애도 얘를 다시 정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없었는데 장식자를 얘를 상속받아서 구현하게 하면은 실제 장식자는 뭐만 만들면 돼? 얘만 만들면 되었었는데 얘까지 만들게끔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요렇게 get description을 뭘로 바꿨어요? abstract로 바꾼 거예요. 이게 중간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점이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 객체에 대한 테크닉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 메소드는 요 애들한테는 그대로 쓰면 안 돼. 그대로 활용하면 안 돼. 아예 다르게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중간에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가 얘를 추상 메소드로 바꿔버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 메소드를 다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abstract로 바꿔준 이유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식자가 반드시 정의해야 하는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다. 장식자와 장식될 수 있는 타입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구분할 수 있는 타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크닉을 관련해서 하나 보여드리면 A 클래스가 fu 메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추상 메소드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냐면 얘를 그냥 쓰면 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B 타입의 애들은 A에 있는 fu를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C 애들은 얘를 그냥 쓰면 안 돼. 절대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중간 클래스를 만들고 fu를 추상 메소드로 바꿨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fu를 다 재정의 해줘야 되죠. 얘는 fu를 받으면서 empty 메소드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얘네들은 fu를 갖고 있지만 fu를 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fu라는 메소드가 있을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애, 그대로 쓸 수 없는 애, 그대로 쓰면 아예 안 되는 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애, 내용을 바꿔야 되는 애, 안 바꿔도 되는 애, 아예 쓰면 안 되는 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모의 부모 거를 뭔가 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바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파이썬은 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애들을 만드는 게 LSP 측면에서는 꼭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부모가 제공한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자식은 그걸 사용하면 안 돼. 전혀 다르게 해야 돼. 그럼 이상한 거죠. 얘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애죠. 그래서 그런 것도 LSP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기능을 지금 이 베버리지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요 기능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클래스를 보면 여기서도 잘 접하지 않는 테크닉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다크 로스트의 가격이 있어. 다크 로스트의 가격 2,100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모델링해요? 클래스를 만들었어. 다크 로스트 클래스를. 그리고 이 다크 로스트 클래스의 커피의 가격은 2,1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모델링해? 보통 어떤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멤버 변수로 정의하죠. 멤버 변수로. 멤버 변수로 정의를 하고 써요. 보통 이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2,100원이다. 그러면 일반 멤버 변수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겠어요? 스태틱 멤버 변수로 만들어서 쓰겠죠. 그런데 스태틱 멤버 변수로 안 만들어. 안 만들고 그 값을 뭘로 유지해요? 메소드의 반환값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상태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잖아요. 객체를 정의할 때, 클래스 정의할 때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그 상태를 뭘로 정의해요?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로 정의해요. 그런데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그래서 이런 커스트는 메소드이지만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를 꼭 메소드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건 아니, 상태를 꼭 멤버 변수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서 유지해요. 근데 나이 정보가 필요해요. 나이 정보. 그러면은 나이 정보를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근데 안 만들고 뭘 유지하고 있었냐면은 생년월일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age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생년월일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반환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getAge라는 메소드는 메소드라기보다는 뭐예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하나 여러분 알아주는데 상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태를 멤버 변수에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메소드로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100원으로 나타나게 되면 단점은 뭘까요? 언제 저렇게 쓰면 안 돼? 언제 저렇게 쓰면 안 돼? 저건 좀 그렇다. 하여튼 저렇게 쓸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뭐예요? 2100원인데 1200원을 바꿔줘야 돼. 그럼 코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코드를 바꿔줘야 돼요. 멤버 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코드를 바꿔줘야 되겠고 혹시 2100이라는 상수가 여기만 나오지 않고 다른 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바꿀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커스트를 이렇게 2100원이라 썼으면 2100이라는 정보가 필요할 때는 그냥 2100을 쓰면 안 돼요. 다른 데다가. 어떻게 써야 돼? 저 코스트를 늘 불러가지고 써야 돼요. 불러가지고 쓰면은 아마 함수 호출을 안 할 거예요. 자바는. 어떻게 할까? 인라인 해주겠죠. 인라인으로 최적화 해주겠죠. 저 정도는. 저거 안 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도 함수 호출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다크로스트에 여기에 이제 2100이라는 저 값 하나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장식자를 보면은 여기서 베버리지를 생성자에서 받아서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고 get description과 코스트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코스트는 베버리지 코스트에다가 200원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콤마 모카를 추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베버리지를 만든 다음에 모카 휘브로 장식한 거예요. 그러면 얘의 get description을 부르면 dark roast, 모카 휘브이라고 나올 거고 출력이 될 거고 디스크립션은 코스트는 다크로스 가격, 모카 가격, 휘브 가격을 더해서 최종 가격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을 계속 뉴해서 만들지만 이 베버리지는 다크로스트를 모카로 한번 포장을 했고 또 모카로 포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휘브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포장을 해서 최종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최종 객체는 여전히 베버리지가 됩니다. 데코레이트 패턴이 좀 이해가 돼요? 컴포넌트에 후바 두 개의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컴포넌트에 컴포넌트 클래스가 있고 얘에서 후바를 다 이제 이거에 맞게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코레이터가 있고 여기서 abstract 후를 abstract 수정 메소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concrete 데코레이터에서
f를 재정의하면서 보완을 했겠죠. 장식이. 어? 그러면 class concrete decorator.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private component C public concrete decorator component 해가지고 this.c는 C예요. 해세이로 유지하고 있죠. 아, 여기 좀. extends, 이제, decorator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public, void, foo, 하고, 뭔가 추가하고, 뭐, 여기다가, c.foo, 이렇게 했어요. 그럼 되나? 여기서 빼먹은 게 뭘까?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컴포넌트가 foo와 바 메소드를 갖고 있고, 콘크리트 컴포넌트는 그것들을 자기에 맞게끔 만들어 놨어요. 장식자를 만드는데 우리는 후 바를 다 장식하려는 게 아니라 뭐만 장식하고 싶은 거예요. 후 기능을 장식하고 싶은 거예요. 후 기능을 뭔가 장식해가지고 이렇게 확장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빼먹은 게 뭐야? 뭘 또 해줘야 돼? 이 클래스의 객체를 그러니까 포장을 했어요. 여기가 컴포넌트고 얘를 콘크리트 데코레이터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객체가 있어요. 그럼 이 객체의 f를 부르면 얘의 f가 불러지고 얘의 f는 또 얘의 f를 이용하겠죠. 근데 바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상황에서 바를 부르면 어떤 바가 실행이 돼요? 얘는 abstract 아니야. 그럼 뭐가 실행돼? 얘가 실행되죠. 근데 원래는 뭐가 실행이 돼야 돼? C의 바가 실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완하려고 하지 않은 것들도 다 여기다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public void 바 해서 C 바 이런 애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데코레이터로 포장하려고 그래. 근데 얘가 메소드가 5개야. 나는 이 중에 하나만 포장하려고 그래. 그럼 4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패스로 해줘야 돼요. 실제 그 메소드가 불렀을 때 호출돼야 되는 거는 상속받은 메소드가 아니라 유지하고 있는 이 멤버의 그 메소드들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번거로울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메소드가 많은데 나는 TK야 요 한 메소드만 포장하려고 그래. 그럼 나머지들로 다 신경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isA와 hasA를 유지하는데 실제 그 기능은 물려받는 거는 아니에요. 물려받는 걸 쓰려고 하면 안 돼. 뭘 써야 돼? 유지하고 있는 애 거를 써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구현해 놓으면 동작을 엉뚱하게 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예시가 없는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식을 하더라도 실제 수행이 될 기능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숙제를 한 것이 로봇 개구리가 첫 번째인가요? 그 로봇 개구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유지하는데 그 유지를 할 때 상속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sA 쓰는 거, hasA 쓰는 거만 만들어 봤는데 hasA를 쓸 때 단점이 뭐였어요? 얘는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hasA만 이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라는 리모컨으로 로봇 프로그를 처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상속도 하고 포함 관계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상속과 포함 관계도. 근데 이렇게 상속과 포함 관계를 동시에 쓸 때는 주의해야 되는 거지. 뭘 주의해야 돼? 상속받은 거를 내가 활용해서는 안 되고, 나는 기능을 뭘로 이용해서 구현해야 돼? 다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은 여기서는 뭐만 해주는 요소예요? 서브타이핑만 해주는 요소예요. 서브클래싱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속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서브타이핑. 얘랑 껍데기만 일치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장을 해도 이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능은 뭘로 이용해서 해요? 유지하는 헤즈A를 이용해서 기능을 보완하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헤즈A와 isA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건 isA는 서브타이핑 목적으로만 쓸 거고 서브클래싱 목적으로는 쓰려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잘 기억해서 서브클래싱을 통해서 코드가 실현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